나는 그럴 돈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찔끔찔끔 벌어요? 한창 돈 벌 나이인데. 아니면 엄마 식당이라도 물려주시던가요? 그러니까 말이다. 한창 돈 벌 나이인데 왜 돈은 안 벌고 내 돈만 쓰고 사느냔 말이야. 엄마 돈이라뇨. 서운하게. 우리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넌 엄마가 무슨 큰 부자라도 되는 줄 알아? 너 때문에 내 허리가 휜다 휘어. 네 뒤 쫓아다니면서 돈 되느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 정도 못 해줘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달라는데 갚으면 되잖아요. 네가 언제 갚은 적이나 있어? 그리고 왜 너와 나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없어? 내 돈은 내 돈이야. 진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까지 하시려고요? 부모 자식 간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 따뜻한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가 있어. 이놈아. 너는 왜 엄마한테 잘하는 거 하나 없는데 엄마는 너한테 뭐든지 다 퍼줘야 해? 그리고 남의 청소기는 왜 가져가는 거야? 네가 엄마 필요하다고 빗자루 하나라도 네 돈으로 사줘봤어? 음반지 하나라도 사줘봤어? 아주 못된 것들이야. 아들의 말에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올해 70세가 된 신옥선 씨입니다. 아들은 43세 오용수입니다. 신 씨는 평생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퍼주었다고 장담했습니다.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부모로서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생각은 다른 듯 했습니다. 자식은 만족을 몰랐고 1,000원을 주면 10,000원을 달라고 떼를 썼죠. 자기 밥벌이하고 결혼도 하면 철이 들려나 했지만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며느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 씨는 젊어서는 남편과 대단히 고생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한 푼 받은 것 없이 결혼해서 바닥부터 함께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차린 식당이 잘 돼서 살림이 조금 피자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렸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같이 온다고 했는데 남편의 죽음이란 것은 나쁜 일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았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점은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식당 일이 힘들어 몸은 무척이나 고됐지만 아들을 키우기에는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 씨의 헌신적인 지원 아래 아들은 좋은 대학도 가고 취직도 했습니다. 물론 남 밑에서 일하지 못하겠다며 사업하겠다고 설쳐서 신 씨의 돈을 까먹었던 것이 문제였죠. 그렇게 신 씨의 골치를 아프게 했던 아들도 나이를 먹고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집을 사주며 신 씨가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잖냐. 착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 그래도 집 있고 차 있으니 열심히 벌기만 하면 남들보다는 앞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 신 씨도 아들에게 집은 사주었지만 대단한 부자는 아니라 그 돈을 모으기까지는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자식이 알아준다면 다행이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돈만 받아 쓴 아들은 알 턱이 없었죠. 결혼 후에도 그놈의 사업을 한다고 여러 차례 날려먹은 돈만 하더라도 집 한 채는 샀을 듯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엄마,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잘 되면 꼭 갚을게요. 자식이 뭔지 여태 빌려가겠다고 했던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알면서도 쏘가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인 듯 했습니다. 남들처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힘들다는데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주니 아들은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부모 돈도 자연스레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왔니? 시간이 없다며 신신해서 반찬을 받아다 먹는 아들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주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반찬을 가져가곤 했죠. 무슨 그렇게 큰 가방을 가져왔어? 한 살림 챙기려는지 며느리가 자기 몸집만한 가방을 챙겨왔습니다. 요즘 애들이 잘 먹어서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에서 가져가려고? 에이, 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다 드시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큰 가방에 반찬통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매주 내 식구 먹을 반찬을 만드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수박도 저희 가져가서 먹어도 되죠? 어제 5일장에서 수박 한 통을 사와서 아직 먹지도 못했는데 홀랑 가방에 집어넣는 며느리.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몇 년간 봐온 광경이라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궁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매일 뭐 또 가져갈 게 있나 살펴보는 게 낙인 듯 했습니다. 며느리만 그런 건 아니었고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오, 엄마. 이거 새로 샀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이 청소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에 쓰던 게 너무 낡아서 불편해. 좋은 거 사셨네요. 요즘 새로 나온 무선 진공 청소기였습니다. 값이 꽤 나갔는데 값어치를 하는 청소기였죠. 덕분에 청소하는 게 한결 편해졌으니 말이죠. 이거 좋아요? 좋더라. 선도 안 꽂아도 되고. 그래요? 요즘엔 다 그렇게 생긴 거 쓰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청소기 바꿀 때 되지 않았어? 아들이 며느리를 향해 물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 사려고 보고 있었는데? 딱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셨네, 어머니가. 그래? 엄마, 이거 한번 써봐도 돼요? 그래라. 거기 앞에 버튼 누르면 돼.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집에 갖고 갔다가 다음 주에 가지고 올게요. 여기서 써보면 되지 왜 그걸 가져가? 며칠 써봐야 알죠. 잠깐 돌려봐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니 청소기 충전기까지 코드를 뽑아서 신발장 옆에다 세워두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라. 신 씨는 작은 방에 넣어놨던 오래된 청소기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전에 쓰던 걸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왜 반지 빼셨어요? 신 씨는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왼쪽 약지에 늘 껴있던 반지를 며칠 전에 뺀 참이었습니다. 반지가 있던 부분만 살색이 밝고 아직도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끼고 살았던 반지였습니다. 요즘 손가락이 자꾸 부어서 너무 아파서 뺐어. 살찌셨어요? 아니, 이상하게 자꾸 붓네. 건강이 안 좋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끔 손가락이 부을 때면 반지가 손가락을 끊어먹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빼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앞으로는 못 끼시겠네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그거 집안 대대로 내려온 반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결혼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 친정엄마한테 받은 거지. 친정엄마는 할머니한테 받으셨고?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차례네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 신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차례? 아니, 그렇잖아요. 밑으로 계속 물려주신 거면 어머니 다음은 저죠. 용수 씨가 외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며느리 말이 영 틀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따로 물려줄 딸도 없었고 아들이 끼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주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순금이라 무겁고 색깔도 그래서 너처럼 젊은 애가 끼고 다니기엔 좀 그럴 것 같은데. 신 씨가 반지를 가지고 오며 말했습니다. 반지는 2개를 한 번에 끼는 세트로 신 씨의 말처럼 누렇고 두꺼워서 며느리가 끼기엔 전혀 세련되지 않은 디자인이었죠. 그래도 저 주세요. 안 그래도 요즘 학부모들 만나면 금반지 금목걸이 주렁주렁 하는데 저만 손이 허전한 것 같아서 하나 사야 하나 고민했었거든요. 어느새 신 씨의 손에 있던 반지가 며느리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에는 별로 어울리진 않았지만 며느리는 좋아했습니다. 저는 부티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은데요? 그렇게까지 좋아하는데 안 줄 수 없었습니다. 나름 추억이 있는 반지이기 때문에 곱게 보관해 놓았던 참인데 예고 없이 얼떨결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며느리도 손녀딸에게 물려주겠지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너 가져가라. 난 이제 나갈 건데. 너희도 갈 거지? 네, 가야죠. 어머니는 어디 가시게요? 마트 좀 가려고. 아들네 반찬 만들어주느라 집에 있는 식재료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냉장고는 혼자 사는 집답지 않게 꽉꽉 채워져 있었죠. 아, 그럼 저희도 마트 들렸다 갈게요. 같이 가요. 딸 하나서는 아들과 며느리는 반찬과 함께 청소기도 야무지게 챙겼습니다. 안 무거워? 그걸 왜 굳이 들고 가? 한번 돌려보면 되지. 안 무거워요. 신 씨는 아들네와 따로 차를 타고 집 근처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는 각자 따로 장을 봤습니다. 이것저것 장을 보고 계산대로 오자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네 카트를 보니 뭘 그리 많이 샀는지 답처럼 물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햇반은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사? 니네 동네 가서 사지. 들고 가기 무겁게. 사는 김에 사는 거죠. 왜 먼저 계산하지 않고. 아, 카드를 두고 와서요. 일단 어머니가 먼저 계산해 주세요. 나중에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신 씨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전에도 종종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새 깜빡하고 같이 동행한 게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마트에 따라 나서서 신 씨가 계산하게 한 적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신 씨가 산 건 야채 몇 가지와 고기 3팩이었는데 계산해보니 3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는 20만 원 선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작정을 한 듯 했죠.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보니 신 씨가 산 건 6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신 씨가 계산하고는 한 번도 제대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마트에서 자식 좀 사줄 수 있지 할 수도 있겠지만 다 큰 아들 가족에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먹는 것은 거의 신 씨가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마트에서 몇십만 원씩 쓰면 다달이 좋기 100만 원 이상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 장을 보면 이렇게 몇십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신 씨도 부담이 됐습니다. 식당이 아무리 잘 됐어도 앉아서 쉽게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을 쓸 때면 신경이 많이 쓰였죠. 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 일일이 따지면 너무 쪼잔하고 정이 없어 보일까봐 참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주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주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참 보기 좋기도 하고 전혀 아깝지도 않겠지만 아들놈은 신 씨의 주머니에선 끊임없이 돈을 빼가지만 지들 주머니는 꽉 닫아놓고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신 씨가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었죠.
하나 둘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최근 가장 서운했던 건 치킨 사건이었습니다. 신 씨는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 입맛이 변하는지 그날따라 유독 치킨이 먹고 싶었습니다. TV 광고에서 나오는데 어찌나 맛있어 보이던지 침이 꼴딱 넘어갔죠. 예전 같았으면 냉장고에 자석도 붙어 있고 전단지도 많아서 전화로 주문했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많지 않다 보니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용수야, 우리 동네에 내내치킨이라고 있어? 내내 치킨은 다 있죠. 왜요? 엄마가 그게 하나 먹고 싶은데 그것 좀 시켜줄 수 있어? 엄마가 웬일이에요. 치킨을 시켜 먹게. 그러게. 너무 맛있어 보이네. 나는 그런 거 주문 잘 못하는데. 잠깐만요. 애엄마 바꿔줄게요. 아들이 잠시 뒤 며느리를 바꿨습니다. 내내 치킨 시키면 돼요? 양념으로요? 아무거나 시켜. 다 맛있겠다. 네. 주문하고 문자 드릴게요. 신 씨는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자식들에게 부탁해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작은 일에서 자식 덕을 보니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흐른 뒤에 며느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주문했어요. 치킨하고 같이 드시라고 맥주도 같이 시켰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메시지를 보자 신 씨의 입가에 미소가 빙그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답장을 보내려고 자판을 열심히 눌렀습니다. 고맙다. 맛있게 잘 먹으마. 라고 치고 보내기 직전에 며느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자 좋았던 신 씨의 기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배달비까지 39,000원이에요. 계좌번호는 아시죠? 용수 씨 계좌로 보내주세요. 신 씨는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 몰라 썼던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39만 원도 아니고 39,000원을 계좌이체하라니. 물론 금액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며느리가 신 씨에게 이러는 건 정말 서운했죠. 며느리는 급하다며 신 씨의 돈을 10,000원, 20,000원, 많게는 100,000원, 200,000원 꿔가서 안 갚은 적이 두 손 두 발을 다 써도 다 못 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하나하나 따져 모아나 싶어서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킨 한 마리 시켜주고 그것도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었던 맥주까지 추가해서 39,000원을 계좌이체하라니. 사실 이런 성격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뜰하다 생각했었는데 그냥 자기 돈을 쓰는 게 아까운 거였습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 거면 내 돈은 왜 지들 돈처럼 쓰는지. 기분이 상해서 답장하지 않고 계좌로 40,000원을 보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다신 부탁 안 한다. 크고 작은 불만은 쌓여갔지만 누가 들으면 유치하다고 할까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씨 집에 방문했던 아들네였는데 올해부터는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밥상 차리기가 힘들어 신씨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이에요. 돈 봉투를 건네는 아들. 안에 있는 금액은 신씨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주었으니까요. 아이고, 이걸로 애들 맛있는 거나 사주지. 어차피 이따가 헤어질 땐 두 손주에게 5만 원씩 용돈을 주면 그 돈이 그 돈이었습니다. 고맙다. 잘 쓸게.
그래도 자식에게 받는 용돈을 싫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 가방에 넣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나 차 바꾸려고요. 자, 산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얼마 안 되긴요. 5년 됐죠. 차를 5년밖에 못 타? 신 씨는 12년 된 경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멀쩡히 잘만 굴러갔죠. 아들네 차는 훨씬 상태가 좋아 보였으니 신 씨가 의아해하며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애들 학교나 학원에 데려다 줄 때 말이에요. 좀 창피해서요. 네 차가 왜 창피해? 신 씨가 봤을 때는 평범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아들이 창피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요즘엔 애들도 다 알아요. 누구네 아빠는 무슨 차다. 누구는 외제차 타고 다닌다. 이런 거요. 외제차? 너 외제차 사려고? 신 씨는 외제차는 가끔 길에서 구경만 해봤지 우리 가족이 살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요즘엔 외제차들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돈 좀만 더 쓰면 사요. 그래? 엄청 부자들만 사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럼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부자게요? 그 정도는 그냥 체면 차리는 정도죠. 애들도 커서 차는 좀 괜찮은 거 타야 돼요. 안 그러면 학교에서 놀림당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연년생인 손자들. 그런 손자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생각하니 아들의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차 살 때 엄마 이름으로 사도 돼요. 엄마가 신용이 좋잖아요. 너는 신용이 안 좋아? 아무래도 사업하고 대출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죠. 요즘 차는 신용 안 좋으면 못 사. 신 씨가 궁금해서 묻자 아들이 어물쩍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닌데. 아무튼 엄마 이름으로 사도 제가 할부금은 내니까 엄마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신 씨는 그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달이 할부금을 준다면 굳이 거절할 명분도 없었죠. 다 이유가 있으니 신 씨의 이름으로 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들 뜻대로 하기로 하고 식당을 나왔는데 역시 15만 원 정도 나온 식사비는 신 씨의 주머니에서 나갔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은 새로 차를 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 씨의 명의로 사느라 이것저것 서류를 떼서 줘야 했고 앞으로 월 할부금도 신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150만 원씩 말이죠. 아들이 원래 타던 차를 팔고 돈을 좀 더 보태서 2천만 원을 냈는데도 나머지 할부금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차를 산 게 아닌지 걱정하는 신 씨에게 아들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즘 일도 잘 돼서 그 정도는 내요. 이 차 10년 타면 그게 득이에요. 나중에 팔 때는 국산 차보다 비싸게 팔 수 있고. 신 씨가 차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 차를 산 것 같았습니다. 과연 차에만 다달이 150만 원씩 지불할 능력이 될지 미지수였습니다. 그런 신 씨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은 아들이 차를 산 지 6개월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할부금 빠져나갔어. 너 이번 달에는 꼭 줘야 한다. 신 씨의 통장에서 매달 칼같이 15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들쑥날쑥했죠. 알았어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너 그렇게 말하고 지난달에도 안 줬잖냐?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내 명의로 하기 싫다고 했잖아. 아, 알았어요. 이번에 진짜 드릴게요. 그리고 말이야. 과속이랑 주차 위반 고지서도 몇 번 날아왔는데 그것들도 한 번도 안 줬잖아. 엄마, 그거 얼마나 한다고요?
3만 원? 4만 원인가? 과태료를 내라고 몇 번이나 연락을 했었는데도 얼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대신 내고 말겠지만 그 금액도 쌓이면 꽤나 컸습니다. 너 이거 다 모으면 한 달에 얼마인 줄이나 알아? 그러자 아들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돈도 잘 벌면서 초잔하게 그럴 거예요? 신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잘 벌면 허공에다 돈을 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내 돈은 돈도 아니니? 너 이 돈 벌려면 엄마가 하루에 순대국을 얼마나 팔아야 하는 줄이나 알아? 뼈 빠진다, 뼈 빠져. 아이고, 알았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다 드릴게요. 다음 주에요. 얼른 줘. 신 씨는 본래 남과는 절대 돈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돈 줘라 말아라 신랑이 하는 것도 딱 질색이었죠. 그놈의 자식이 뭔지. 자식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추궁하는 자신도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팍팍하게 그러세요?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진짜. 요즘 돈 잘 벌어서 낼 수 있다며? 어떻게 늘 잘 벌어요? 잘 안 되는 달도 있는 거지. 너는 너 잘 될 때만 착값 내니? 그럴 거면 좀 더 싼 거 사지 그랬어. 한 달에 150만 원을 어떻게 몇 년 동안 내? 아, 알아서 할게요. 엄마 돈은 금방 넣을게요. 아들은 기분이 상했는지 며칠 연락이 없다가 일주일 뒤에 신 씨의 계좌로 돈을 넣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받지 못했지만 한 달치만 들어왔습니다. 한 달만 밀려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 부담이 됐겠죠.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이번에 못 드린 건 없는 셈 쳐주세요. 한 번에 내려니까 힘드네요. 다음 달부터는 꼬박꼬박 잘 드릴게요. 아들한테 쫓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닥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또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잘 내겠다던 아들의 말은 바로 다음 달부터 지켜지지 않았죠. 용수야, 너 자꾸 엄마한테 이런 전화하게 하지 마. 너 이럴 거면 차 팔어라 차라리. 이미 자할부금은 신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깜깜무소식인 아들에게 신 씨가 전화하자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자꾸 돈 타령 좀 그만하세요. 힘드니까 그러죠. 제가 돈 쌓아놓고 있는데 엄마 돈 안 드리겠어요? 너 엄마 돈이라고 막 함부로 하고 그래도 돼? 은행에서 빌린 돈이었으면 애 저녁에 차 뺏겼어. 아, 친엄마 맞아요?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요? 친엄마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아들이 그 차를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없었고 말이죠. 아들은 신 씨에게 서운해했지만 도리어 신 씨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여태 해준 것은 생각 않고 엄마를 돈 타령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 말이죠. 분수에 맞는 차를 사놓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않았을 신 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사놓고 안 도와준다고 서운해하니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운 듯 했습니다. 여유 생기면 드릴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오히려 화를 내는 아들이 황당했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하도 기분이 상해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차를 살 때 아들 옆에서 신나게 외제차에 대해서 떠들어대던 며느리였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저희가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벌써 주지 않은 돈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러면 차를 아들이 산 건지 신 씨가 산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새로 샀다는 외제차는 딱 한 번밖에 구경해보지 못한 신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났다면 500만 원 정도는 아들 차 사는데 보탰다고 생각하고 말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내게 되면
자신은 착각 갚다가 늙어 죽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다른 집은 차 정도는 부모님이 다 사주세요. 시부모님이 며느리 차 사주는 친구도 많고요. 근데 그 차는 저희가 돈을 내겠다는데도 그걸 갚으라고 이렇게 빚쟁이처럼 전화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피를 말리세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잘 못 자요. 신 씨는 턱이 빠져라 입을 벌리고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그냥 저희 힘들 때 몇 달 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없으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 칼같이 구세요?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자식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고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는데 신 씨도 처음에는 열불이 나서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찬물 한 컵 먹고 생각해 보니 자신이 너무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도 아들이 이래저래 돈을 많이 가져가니 쌓인 것이 많아 너무 박하게 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자신이 찻값을 달라고 하는 것도 부담되고 힘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조금 미안한 감정도 들었죠. 그러게 사업이 좀 잘 된다고 홀랑 비싼 차를 사서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조금 내줄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자식이 40살이 넘었는데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네. 70살 먹어서까지 자식 뒷바라지를 이렇게 해야 하니 자식 둘 셋 낳고 키우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나마 식당이 잘 되지 않았으면 같이 길거리에 나앉을 듯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식한테 돈 쓰다가는 노후 준비도 못하고 늙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100세 시대라면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도 있다는 말인데 자신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 씨 본인도 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쌓아놓고 살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애 둘 가진 가장으로서 돈 없고 쪼들리면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하니 아들도 딱했습니다. 그래도 능력 닿는 만큼 도와주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신 씨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까이 사는 막내 여동생이었죠. 언니, 요즘 살맛나?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여동생의 말에 신 씨가 황당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식당도 잘 된다며? 그냥 먹고 살 만한 정도야. 그리고 용수도 요즘 돈 잘 버는 것 같아서. 언니 팔 잡혔구나 싶어서 전화해봤어. 용수? 갑자기 등장한 아들의 이름에 신 씨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성환이가 그러던데? 용수 요즘에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골프 여행 다닌다고. 그리고 언니네 며느리도 명품백 딱 메고 부티 잘잘 흐른다고 그러던데? 딱 봐도 출세한 것 같다고. 용수 사업이 그렇게 잘 돼? 그 전에 힘들다 그러지 않았어? 로또 맞았나? 은근슬쩍 떠보는 여동생의 말에 신 씨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성환이가 용수 만났대. 지난번에 한 번 만났대. 근데 말이야. 용수 그러는 거 아니야? 용수가 왜? 아니, 우리 성환이 차 보고 좋은 차 좀 타고 다니라고. 남들이 무시한다고 그랬대잖아. 뭐? 용수가. 신 씨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여동생의 목소리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 용수가 그랬대. 근데 언니? 우리 성환이 취업해서 착실하게 돈 모으느라 차에는 돈 안 쓴 거야. 그렇게 모아서 이번에 나한테 도움 하나 안 받고 지 힘으로 집 샀어. 그런데 용수가 그런 말 했다니까 속상하더라고. 좀 잘 나간다고 사촌을 그렇게 무시해도 돼? 우리 성환이 능력 없어서 외제차 안 타는 거 아니야?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 여동생의 아들 성화는 회계사였습니다. 용수가 무시할 만한 상대는 절대 아니었죠. 그래, 알지. 우리 용수가 실수했다. 미안해. 아무튼 언니나 용수나 잘 사니까 보기는 좋네. 다음에 한번 봐. 여동생의 전화를 끊고 신씨는 한참 속을 달래야 했습니다. 목구멍에서 천불이 이는 듯 했습니다. 힘들다고 난리를 쳐서 신씨를 나쁜 엄마를 만들더니 지들은 할 일 다 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따져야 하나 고심하고 있는데 마침 아들이 신씨에게 연락을 했죠. 아들네 집에서 식사를 하자는데 어지간해서는 아들네 안 가는데 웬일로 부르나 했죠. 신씨는 잘 됐다 싶어서 냉큼 갔습니다. 오셨어요? 며느리가 신씨를 맞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본다. 어버이날 이후로 처음 보는 며느리 얼굴이었습니다. 차를 산 뒤로는 반찬 가지러도 안 왔으니 말이죠. 그러네요. 별일 없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버이날 때도 끼고 있던 신씨의 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 반지 왜 뺐니? 그러게 너무 크다 그랬지. 아,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나 돌려줘라. 어차피 안 하고 다닐 거면. 그러자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없는데. 없다니? 신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반지가 없어졌나 싶었습니다. 그게 요즘 사업이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해서 팔아서 보탰어요. 괜찮으시죠? 아니면 애들 학원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여동생에게 들은 것도 있는데 또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너 그 반지 어떤 건지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걸 팔아치워버리니? 신씨가 망연자실해서 묻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금이 밥 먹여주나요? 어차피 어머니 안 끼고 다니시고 저 주신 거니까. 어머니도 대대로 내려오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신씨가 따지려고 들자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반지는 제가 팔라고 했어요. 사람 사는 게 중요하죠. 어서 오셔서 식사하세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제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힘이 빠진 신씨가 아들 손에 이끌려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찌나 맥이 없는지 털썩 소리가 날 듯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도 까먹고 멍하니 있는데 아들이 눈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 안 그래도 엄마한테 찻값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죄송스러워서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어머니한테도 좋은 소식이에요. 부부가 주거니 받거니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엄마가 사업자금 조금만 투자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사업 쪽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친하던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신씨의 말문을 막는 재주 하나만큼은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잘 되면 어쩌면 그 찻값은 한 방에 드릴 수도 있어요. 너 양심이 있니? 이게 저만 좋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뭐 나 좋자고 하는 말이야? 다 같이 좋자고 하는 말이죠. 나는 그럴 돈 없다. 신씨는 추워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찔끔찔끔 벌어요? 한창 돈 벌 나이인데 아니면 엄마 식당이라도 물려주시던가요? 그러니까 말이다. 한창 돈 벌 나이인데 왜 돈은 안 벌고 내 돈만 쓰고 사느냔 말이야.
엄마 돈이라뇨? 서운하게. 우리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넌 엄마가 무슨 큰 부자라도 되는 줄 알아? 너 때문에 내 허리가 휜다 휘어. 네 뒤 쫓아다니면서 돈 되느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 정도 못 해줘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달라는데.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들이라면 이젠 의미가 없었죠. 용수야, 됐고. 차명에 가져가라. 내 통장에서 나가게 하지 마, 이제. 아, 왜 그러시는데요? 사업자금 대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갚으면 되잖아요. 네가 언제 갚은 적이나 있어? 그리고 왜 너와 나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없어? 내 돈은 내 돈이야. 싫으면 관두세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됐죠? 그래. 빌려줄 생각도 없었다. 그리고 이거. 내 청소기도 내놔라. 거실 TV 옆에 곱게 놓여있는 자신의 진공 청소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미가 판 내 반지? 이걸로 대신 받으마? 혹시 되찾고 싶으면 내 반지도 찾아와라. 안방으로 들어가서 화장대 위에 있던 며느리의 보석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폐물을 좋아하는 며느리 보석함이니 이래저래 귀중한 게 한두 개는 있을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 거예요. 알아. 너는 내 반지 팔았잖냐?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팔라고 줬겠니? 너희 차도 내가 가져가마. 현관 옆에 걸려있던 새 차의 키 2개를 몽땅 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 엄마.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그 차에 내 돈도 들어있어요. 2천만 원이요. 2천 가지고 되니? 너는 나한테 줘야 하는 돈이 2억도 넘는다. 지난번, 지지난번. 아무튼 엄마한테 빌려간 돈 다 갚어. 진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까지 하시려고요? 부모 자식 간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 따뜻한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가 있어. 이놈아. 너는 왜 엄마한테 잘하는 거 하나 없는데 엄마는 너한테 뭐든지 다 퍼줘야 해? 그리고 남의 청소기는 왜 가져가는 거야? 네가 엄마 필요하다고 빗자루 하나라도 네 돈으로 사줘봤어? 은반지 하나라도 사줘봤어? 아주 못된 것들이야. 알았어요. 차도 제 명의로 가져올게요. 반지도 돌려드리고 빌렸던 돈도 조금씩 갚을게요. 차키 주세요. 네 말을 어떻게 믿니? 차용증 써서 가지고 와. 그러면 돌려줄 테니까. 차용증이요? 엄마는 뭐 바보라서 너한테 주기만 한 줄 알아? 너는 3만 원짜리 치킨값도 받아가면서 엄마는 너한테 돈 주는 기계야? 왜 부모만 자식을 위해야 해? 왜 부모 돈은 아까운 줄 몰라? 자식도 부모를 위할 줄 알아야 서로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니? 그 말을 남기고 신 씨는 청소기와 보석함, 차키를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엄마가 정말로 그렇게 가버릴 줄 몰랐는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혹시나 아들이 따라 나올까 싶어 얼른 차에 탔습니다. 신 씨의 차가 아니라 아들 차에 말이죠. 정말로 차를 가져가 버릴 셈이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외제차의 승차감이 무척 좋았습니다. 아들에게 들어간 돈으로 신 씨 본인에게 썼으면 모르긴 몰라도 좀 더 멋진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 씨가 그 모든 시간들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길 바랐습니다. 차가 정말로 사라진 걸 보면 아들이 연락이 오겠지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하고 다니는 꼴을 보니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한 것과는 반대로 먹고 살만은 한 것 같으니 부모 돈도 귀하다는 걸 톡톡히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며 살았는지 깨닫게 되면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